네, 안녕하세요. 이제 그 네트워크 챕터 1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은 이제 그 인트로덕션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뭐 6th 에디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강의 자료가 거의 비슷해서 그래서 변화된 거 빼고는 그 칠판으로 가면서 변화된 내용들은 이제 추가를 할 거고 CDN 같은 내용. 그래서 이 강의 자료를 그대로 써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번 그 인트로덕션 내용 1장에서 배우게 될 그 내용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략 이 인터넷이 뭐 어떤 거예요? 라는 그런 질문. 예. 일단 그 감을 잡는다라고 할까요? 감 잡는 것들. 뭐 그런 거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터미널로지. 그 전문 용어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운영체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스케줄링이라든가 운영체제를 배울 때는 어, 뭐 세마포라든가 뭐 뮤추얼 익스클로전이라든가 뭐 상호비제 그런 거를 배울 거고 뭐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Q는 뭐다 뭐 스택은 뭐고 그다음에 뭐 다이스트 알고리즘 뭐 이거 그런 터미널로지로 얘기하기 좀 힘든데 하여튼 그런 용어들에 대한 것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일단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말을 쓰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그 분야에 대한 또는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익숙하게 하는 게 그 일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소개 부분에서 이런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 쪽에서 어떤 그 용어들을 많이 쓸 건지 그런 거를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뭐 각각의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깊은 내용들은 그 각 챕터 2, 3, 4 가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컴퓨터 네트워크이라는 거를 설명할 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근데 그 설명을 할 때 그 주요 example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게 예제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게 인터넷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는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세대의 학생들에게는 컴퓨터 네트워크 이꼴 인터넷, 인터넷 이꼴 컴퓨터 네트워크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수많은 다른 종류의 컴퓨터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프로토콜로서는 뭐 노벨 네트웨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인터넷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뭐 버전 4, 버전 6,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요즘도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애플 토크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회사별로 자기네들만의 프로토콜을 갖다 제안을 해서 만들고 뭐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이 통합을 해서 TCP 레이어, IP 레이어로 통합을 해서 인터넷이랑 탄생을 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인터넷이라는 것이 가장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한 대표적인 컴퓨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요거를 주로 이제 설명을 해서 예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터넷이 지금 현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음, 라는 것들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장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제 훑어보면은 첫 번째는 인터넷이 뭐예요라는 거.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프로토콜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 보면 호스트, 액세스넷, 피지컬 미디어 뭐 이런 용어들이 쭉 나옵니다. 엣지가 어떻게 되고 코어가 어떻게 되고 뭐 loss delay, throughput, security, layers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자면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이번 챕터에서.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걸 설명하고 그다음에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통신 규약 뭐 이런 거죠. 통신 규약.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어떤
그 의사소통을 할 때의 예의라든가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 그 학생이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교수나 아니면 다른 선배나 다른 사람들의 방에 들어갈 때는 먼저 그 문 앞에 서서 그냥 문 벌컥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 뭐 물론 벌컥 열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벌컥 열고 들어가면은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황당한 눈치로 쟤 뭐니 뭐 이러겠죠.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문 밖에서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갈 때는 그 갖춰야 할 뭔가 이 기본적인 프로토콜, 그 통신 규약이라고 해야 되는데 문을 톡톡 두들기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뭐 누구세요? 뭐 또는 please come in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제 쓱 들어가서 뭐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뭐 아는 사람인 경우에는 뭐 누구야 안녕 뭐 또는 누구 안녕하세요 얘기를 하든가 할 거고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뭐 안녕하세요 뭐 저는 어디에서 온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뭐 괜찮으시면 혹시 뭐 지금 같이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어요 이런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뭔가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뭔가 그 이 과정들이 있죠 그죠 뭐 노크하고 응답 듣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낯선 사람인 경우에는 자기 인사하고 자기 소개하고 그다음에 뭐 그 본론 얘기하고 이러한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제 그러한 그 일종의 그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사실은 프로토콜들의 집합인데, 그죠? 뭐 컴퓨터하고 뭐 다른 컴퓨터하고 어떻게 뭐 통신을 할 거냐, 또는 뭐 뭐 비디오를 받아올 거냐, 아니면은 이메일을 받아올 거냐, 이메일을 보낼 거냐, 또는 뭐 비트로런트 같은 데 들어가서 파일을 받아올 거냐, 파일을 요청하고 받아올 거냐라는 게 다 하나하나가 그 프로토콜 쓰여있죠. 뭐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프로토콜을 지켜서 뭐 얘기를 하는 그런 거죠. 그 통신 규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엣지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장자리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우리 그 뭐 크게 이제 봤을 때 구성을 봤을 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엣지라는 게 있고 이제 하나는 코어 이제 가장 주변이 있고 가장자리 주변이 있고 이건 이제 중심 쪽이죠. 중심 쪽. 가장자리에는 예를 들어서 뭐 그 호스트라는 말 아마 여러분들 그 많이 들어서 할 텐데 뭐 그 IP 어드레스가 있는 기기를 얘기를 하죠. 보통 호스트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사람 입장에서 서비스의 호스트라는 개념으로 호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클라이언트란 말도 있고 서버란 말도 있고 모션이란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네트워킹 커뮤니티에서는 예전부터 이 IP라는 걸 디파인하면서 IP 어드레스가 있는 기기 자체를 호스트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호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IP 어드레스가 팔당이 되어 있는 그죠? 뭔가 이렇게 이 인터넷 안에서 작동을 할 수 있는 기기라고 얘기를 할 때 호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액세스넷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ADSL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집에 쓰고 있는 뭐라고 얘기하죠? 뭐 메가패스, 기가패스 뭐 이런 것들 초고속 인터넷망들 그죠? 뭐 광인터넷망 그런 것들 또는 여러분들 전화에 쓰고 있는 4G, 5G 또는 와이파이 네트워크 이런 사용자들이 실제로 붙어서 이제 네트워크를 쓰는 그런 망을 액세스넷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피지컬 미디어 물리적인 매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광랜 광 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 구리 케이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무선 라디오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가장자리, 사용자 주변의 자리를 네트워크 엣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엣지를 제어한 중심축, 그 인터넷의 코어, 핵심 부분에 대한 해야 하는 내용을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나오는 그 패킷 스위칭, 서킷 스위칭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이 부분이 그 중심 그 라우터들이 있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인터넷 예를 들어서 뭐 그 KT나 SKT 같은 그런 망 사업자, 인터넷 망 사업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라우터들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미국의 그 어느 대학에 뭐 예를 들어 스탠포드나 MIT 같은데 패킷을 보낸다고 치면은 우리 집에서 뭐 천안 집에서 그 먼저 예를 들어서 천안에 있는 전화국 어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서동 쪽이면 안서 전화국 쪽으로 갔다가 뭐 거기서 그 한국의 망을 쭉 타고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해외 전화국까지 갔다가 뭐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그 동해 쪽으로 쭉 가서 그 동해의 어딘가에서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간 해저 케이블을 타고 해저 케이블을 타고 쭉 태평양을 건너서 그다음에 미국의 그 서해 서부에 있는 해안 그 웨스트 코스트 쪽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쭉 그 미 대륙 그 아메리카 대륙을 쭉 그 횡단을 해서 뭐 동해 그 동부까지 가겠죠. 동부가 서부까지 가는데 그 중앙에 있는 뭐 뭐 수개에서 한 수십 개 정도의 라우터를 통과하는 그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 코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엣지 부분, 가장자리 부분이 있고 핵심 부분, 코어 부분의 그 대략적인 설명과 용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능이라고 할까요? 네트워크 퍼포먼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런 거죠. 이 인터넷은 보면은 그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잘라서 보낸다고 하죠. 패킷 단위로 잘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김현철 바보라고 다섯 자라고 하면은 그 김현철 바보를 그 데이터 한 그 조각 하나로 보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 하나 자르고 현 하나 자르고 철 하나 자르고 바 하나 자르고 보 하나 자르고 그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섯 개로 나눈 다음에 김에는 1번 시퀀스 넘버를 붙여주고 현에는 2번 시퀀스 넘버를 붙여주고 철에는 3 시퀀스 넘버를 1, 2, 3, 4, 5를 보낸 다음에 주르륵 보냅니다. 주르륵 보내면은 인터넷 가다가 뭐 그 굉장히 그 많이 밀리는 구간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그래서 김현 철은 뭐 도착을 했는데 근데 보호는 빠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할 텐데 그렇게 되는 현상을 그 패킷 로스라고 할까요? 손실, 패킷이 가다가 없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걸 로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딜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딜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 뭐 동영상 인터넷에서 유튜브 동영상 볼 때 렉 걸린다고 하죠. 렉 걸리는 거. 그래서 또는 그 파일을 전송을 하는데 뭐 보통 때는 빨리 오는데 또 언제는 굉장히 좀 늦게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렉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일반적으로는 네, 그런 그 패킷 지연이라고 할까요? 과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그 미국 서부나 미국 동부까지 갈 때는 그 딜레이가 어느 정도 되냐 뭐 이런 것들. 그러면 throughput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작업 처리율 뭐 이런 겁니다. 작업 처리율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성능을 보이는 거냐,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접속이 되느냐. 그러니까 go through 하는 그 가로지르는 그 put이라는 거죠. 가로지르는 뭐 출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의 그 성능 평가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파일을 10개를 보냈는데 파일이 5개가 날라갔다. 로스가 5개, 로스율이 50%다. 그러면 안 쓰겠죠, 사람들이. 많이 안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데 숙제 리포트를 갖다가 뭐 한 학기 동안 16개를 냈는데, 이 과목에서는 한 숙제 리포트 한 13개 정도 내라고 할 텐데, 예. 네, 리포트를 13개를 냈는데, 7개는 잘 도착을 했는데, 숙제하면, 6개는 뭐, 로스가 났어요. 근데 그러면은, 뭐 뒤집어 엎겠죠, 그죠? 뒤집어 엎을 거예요. 뭐, 누가 뒤집어 엎을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뭐 교수가 뒤집어 엎을지 학생이 뒤집어 엎을지 학교가 뒤집어 엎을지 그래서 그러니까 로스율이 높으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딜레이라는 것도 그렇죠. 아니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화상 그리고 지금은 비디오를 녹화를 하고 뭐 녹화를 다운로드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과목들은 이제 소규모 클래스들 같은 경우는 캡스톤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한 너댓 명이 같이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이 강의도 나중에 이제 좀 안정화가 되면은 전체가 영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강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뭐 교수가 학생이 질문을 하고 뭐 교수가 답을 하는데 학생이 질문하고 난 다음에 교수가 답을 하는데 답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 2시간 걸렸다 딜레이 그러면 또 그 강의 아무도 안 보겠죠. 인터넷도 안 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네트워크의 퍼포먼스 성능이라는 것이 로스도 낮아야 되고 딜레이도 낮아야 되면 반대로 뚫풋 이 성능은 좋아야 되겠죠. 그죠? 뭐 요즘 넷플릭스로 이렇게 보고 뭐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비디오들을 보고 뭐 그렇게 하곤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성능이 좋을수록 그죠? 작업 처리 예를 들어서 뭐 1기가 bps, 10기가 bps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뭐 UHD TV라든가 뭐 그런 것들 QHD, QTV, 뭐 QLED 뭐 이런 것들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범위를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시큐리티 그래서 시큐리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 인간 세상 이 존재하는 한 그죠? 누군가는 부당하게 뭔가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거고 뭐 해킹을 한다든지 어떤 자기한테 접근 권한이 없는 자료를 탈취함으로 인해서 뭔가 부당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도 항상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불행하게도 근데 그런 반면 또 그런 분들로부터 이제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죠?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인터넷 분야도 마찬가지고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정보 공유, 그다음에 이 정보 공유 인프라, 그다음에 이 뭔가 접근 권한 같은 게 있을 경우에 항상 이 보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 분야도 중요한 분야고, 근데 우리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학과에 또 정보 보안 또 과목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루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토콜 레이어라고 해요. 프로토콜 계층.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굉장히 프로토콜들의 집합이다. 프로토콜들이 모여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와이파이 프로토콜, 그다음에 4G, LTE, 5G 프로토콜,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뭐 이름 많이 들으면 이더넷 프로토콜, 어, 그다음에 뭐 TCP 프로토콜, IP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각자 다 모여서 이제 프로토콜 레이어들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요거는 이제 뭐 그때 나중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간략하게 이제 뭐 히스토리라는 측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뭐 누가 발명을 했고 뭐 어떻게 솔직히 뭐 인터넷 누가 발명했어를 얘기하면은 좀 답하기 애매한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수많은 수천 수만 명의 연구자들이 음,
뭐 수백 수천 개의 프로토콜과 논문들을 써가면서 수만 편, 수십만 편의 논문을 써가면서 그 공동으로 같이 이제 개발을 한 건데 그 중에서도 키 플레이어들이 있겠죠. 처음 이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은 게 이름 얘기 중에 알파넷 뭐 이런 게 있었을 거고 그죠? 그래서 그 키 플레이란 그 피보털 모먼트라고 얘기할 거예요. 역사적인 순간도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 간단히 짚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라는 분야는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그 이거 인터넷이라고 얘기했을 때 누군가가 그 물론 이제 그 주요한 순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그 키 엔지니어들, 리서처들, 그 디벨로퍼들, 커뮤니티 멤버들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있죠. 없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알파넷 1967년인가요? 67년, 68년인가요? 그 시절 그때 시작해서 지난 벌써 50년 넘었죠.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뭐 처음에 이제 미국과 그다음에 또 그 한국, 우리나라도 굉장히 일찍 시작한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국 시작해서 그 전 세계의 그 가장 뛰어나고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 최소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 그런 사람들이 아주 머리를 싸매고 같이 연구 개발을 하고 그거를 논문으로 제안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앞다퉈서 또는 누군가가 그 개척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를 갖다가 개발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그 인류 역사상 굉장히 유니크한 모델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그죠? 수많은 수백 개의 회사, 수만 명의 그 뛰어난 리서치를 엔지니어들, 그 다음에 그 정부 쪽이나 이런 그 policy 정책 쪽에 이런 쪽으로 반영하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난 4, 50년 동안 진화를 해온 시스템이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계속 그 진화를 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대략 지금 현재 인터넷에 연결된 그 디바이스들이 대략 한 그냥 수십억 개, 한 4, 50억, 10억에서 한 4, 50억 개 정도의 디바이스가 물려 있고 인간이 만든 시스템 중에서 그렇게 그 굉장히 대규모의 시스템이 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뭐 마이크로스코픽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매크로스코픽하게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스케일 노드들이 개수 참여하고 있는 그 시스템들이 개수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스케일이라는 거는 뭐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근데 이러한 수십억 개의 시스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텐데 왜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millions of people 수십억의 사람이 있고 각 사람마다 뭐 인터넷에 물려 있는 디바이스들이 뭐 뭐 수개에서 한 수십 개, 뭐 이제 그 수백 개 정도로 이제 IoT 해가지고 다 물리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뭐 수조 개의 이제 디바이스를 이제 물려갈 텐데 어, 그러한 시스템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고 어떻게 좀 설계가 돼서 제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어, 그거 이해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 나갈 거냐라는 그런 그 굉장히 익사이링한 그런 무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한 학기 동안 그거 하나하나 이제 그런 그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서 굉장히 또 이런 쪽 관심이 있고 뛰어난 학생들은 또 그 인터넷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런 발전을 더욱더 가속화할 수 있고 뭔가 자기 이름을 요즘 뭐 우리나라도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뭐 기본적으로 다 오픈 소스로 움직이는 커뮤니티죠.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곳곳에 세계 곳곳에서 연구 개발을 하면서 컨트리뷰션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그
예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챕터 1의 로드맵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이 뭐예요? 뭐 어떤 거예요?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라는 거에 큰 그림 보여주고 그 네트워크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엣지랑 코어라는 게 있죠. 네트워크 있는데 엣지 그러니까 그 엔드 시스템 그 종단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액세스 네트워크 또 링크들 뭐 있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시스템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쪽. 그 다음에 코어는 그 중심 부분이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한국에서 미국 쪽으로 네트워크 패킷을 보낼 때 그 엣지는 한국하고 미국 쪽의 그 끝쪽 사이드가 되는 거고,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뭐 대학에 있는 친구를 보낸다라고 해서 친구한테 이메일을 보낸다고 치면은 나랑 그 친구가 엣지에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연결하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천안의 어디 뭐 안서전하고 그다음에 그걸 쭉 따라가지고 그 가는 뭐 동해 쪽에 그 케이블 그쪽 하는 부분하고 태평양 쪽에 있는 해저 케이블하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의 웨스트 코스트에 있는 그 뭔가 그 접속점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코어에 해당이 되겠죠. 중앙에 라우터가 이루어지는 부분. 그래서 패킷 스위칭, 서킷 스위칭 네트워크 스트럭처라는 거 한번 보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딜레이, 로스, 드리프, 인 네트워크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패킷들의 현상인 거죠, 그죠? 그다음에 그 프로토콜 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겼나, 인터넷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 각각 이제 구성 요소들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바일 네트워크, 그죠?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그 뭐 요즘 자동차나 노트북이나 뭐 PDA에서 다 쓸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홈 네트워크, 집에서 쓰고 있는 인터넷, 그죠? 뭐 저도 지금 뭐 집에서 이거를 갖다가 뭐 하고 있습니다만, 집에서 쓰고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그다음에 그 기관 네트워크이죠. 기관 네트워크. 그래서 뭐 학교에 있는 네트워크이라든가 회사에 있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들이 다 이제 액세스 네트워크이죠. 액세스 네트워크들, 그 가장자리에 있는 사용자들이 접근하는 이런 네트워크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네트워크들을 연결하는 그 코어 네트워크 있죠. 그래서 그 리저널 ISP라고 얘기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 지역 주 정부가 주 대학들이 운영하는 뭐 네트워크, 캘렌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그죠? 각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들을 연결하는 그 글로벌한 ISP들 네트워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요 모바일 네트워크, 홈 네트워크, 인스티튜셔널 네트워크 이쪽은 아마 엣지 아마가 아니에요. 이쪽은 엣지 네트워크이고 가장자리고 이쪽이 이제 코어 네트워크입니다. 그죠? 또 뭐. 그래서 진행을 해보면 대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PC들, 서버들, 와이어리스 랩탑, 스마트폰, 그래서 그 수백만, 사실 요즘 밀리언인데 수십억 개의 그 컴퓨팅 디바이스들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호스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IP 어드레스가 있는 기기들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커뮤니티에서는 엔드 시스템, 그 단말 시스템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개의 네트워크 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앱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휴대폰 안에 보면은 뭐 계속 여러 개의 앱들이 돌아가죠. 뭐 카카오톡도 있고, 뭐 지메일,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앱, 뭐 구글 크롬, 뭐 사파리 앱, 뭐 이런 것들 많이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그 모바일 디바이스, 아이폰, 그죠? 이 전화기, 그 휴대폰, 이 그 스마트폰이 하나의 호스트가 되고, 그죠? IP 주소를 할당을 받고 호스트가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뭐 카카오톡이랑 뭐 이런 여러 가지 앱들이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링크들이 있죠. 그래서 그 링크가 있는데 무선 링크랑 유선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리스 링크라는 게 꽤 그 뭐 모순적인 단어인데 재미있는 단어죠.
무선 링크, 무선으로 연결한다 뭐 이런 건데. 뭐 유선 링크 같은 경우에는 뭐 구리선으로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그 광랜, 광 케이블로 연결한다든가 그다음에 무선 연결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 위성 연결, 위성 인터넷, 뭐 위성 전화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뭐 대략 그 대역폭이라고 할까요? 한 번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뭐 기가 인터넷, 뭐 메가 인터넷, 뭐 기가망이다. 그다음에 뭐 그 LTE나 4G, 5G는 몇백 메가bps로 보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bandwidth라고 얘기를 하죠. 대역의 폭입니다. 대역폭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엔드 시스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걔네들을 연결시키는 이 커뮤니케이션 링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라우터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무선 라우터 달고 있는데, 뭐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무선 라우터라고 좀 부르긴 애매한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라우터라는 게 있어서 주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루터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누군가가 집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이메일을 보내서 친구의 집에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지금 집에 있는 한국의 친구한테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그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대학이나 회사에 있는 친구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은 이런 루트를 따라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해주는 딱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하나 탁 보내면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은 여기에서 얘는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KT망을 타고 KT 전화국에 있는 라우터를 쭉 가가지고 뭐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이건 글로벌했으니까 가서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목적지가 한국이네, 목적지가 일본이네, 목적지가 미국이네. 거기에 따라서 루트를 경로를 계산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내주는 그 기계를 라우터라고 얘기를 하죠. 얘네가 다 라우터입니다, 그죠? 라우터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킷들, 이제 작은 이 사이즈들의 데이터 청크들, 데이터 단위들을 패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편을 책을 하나 그냥 우편으로 포스트 메일로 보낼 경우에는 그냥 박스 하나 안에다가 책을 한 권, 두 권, 세 권 그냥 넣어서 되면 되는데 책을 예를 들어서 100권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100권을 물론 그렇게 보낼 수 있긴 하겠지만 보통 그렇게 안 보내겠죠. 예를 들어서 한 박스 안에 한 20권씩 쪼개서 100권을 5개의 박스로 나눠서 보내겠죠. 각각의 그 패키지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수화물 패키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랑 뭐 비슷한 어원으로 패킷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전송되는 최소 단위라고 얘기할까요? 그 단위의 데이터 사이즈를 패킷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패킷을 스위칭을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얘기는 또 이제 점점 진도가 흘러가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굉장히 이게 사실 요즘 건 아닌데 인터넷이 연결된 가전들 많죠. 뭐 인터넷이 내장된 액자, 디지털 액자,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토스터를 굽는데 인터넷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뭐 오늘의 날씨랑 내일의 날씨를 이렇게 적당히 끄슬려가지고 예보해주는 일기예보 토스터들 인터넷에 연결된 것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콘센트에다가 이런 전열 가정기구들을 꽂을 때 콘센트랑 아웃렛이랑 이 콘센트 꽂을 때 요 사이에다가 계측기를 하나 둬가지고 지금 현재 이 소모 전력, 그죠? 발생 전력을 체크를 해가지고 이거를 인터넷 자기 트위터 계정에다 계속 띄워줘서 자기네들 집의 전기요금을 미리미리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폰 같은 것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이죠. 인터넷이죠. 그래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인데 뭐 네트워크들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인터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inter something 하면은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예를 들어서 뭐 nation이면은 국제적인 할 때는 international이라고 쓰고 그죠? 그래서 뭐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뭐 이렇게 꼬여 있다, 뭐 이렇게 연결돼 intertwin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인터넷 하면은 네트워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넷이고, 이러한 네트워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대문자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문자 I로 시작하는 인터넷이죠. 그래서 보통 그 영문 표기법에 따르면은 이 인터넷에서 I를 서문자로 쓰면은 그냥 어떤 종류의 그냥 인터넷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네트워크들이 연결된 넷 어떤 종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대문자 I로 시작하는 인터넷 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소문자 I로 시작하는 인터넷은 그냥 어떤 의미의 어떤 종류라도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그 소문자 인터넷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문자로 시작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인터넷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ISP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많이 나오기도 다르니까 그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업자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KT라든가 뭐 SKT라든가 또는 LG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KT망이 제공하는 망, 뭐 SKT가 제공하는 망, LG가 제공하는 망, 미국의 뭐 스프린트나 이런 회사들이 제공하는 망,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죠? 근데 어떻게 연결이 돼요? 이런 각각의 네트워크들이 있을 때 이런 그 코어 라우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망을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인터넷이라는 게 프로토콜들, 그 통신 규약들,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를 이제 규약으로 정해놓은 그런 그 통신 규약들이 일단 문서화 다 돼 있을 거고, 그거를 구현을 한 코드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 프로토콜들이 집합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프로토콜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메시지들을 보내고 받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당신과 뭐 언제 뭐 밥을 먹고 싶습니다. 또는 방에 들어가서 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또는 여러분들 그 보통 수업할 때 뭐 질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보통 질문도 잘 안 하지만 질문할 때 그냥 뭐 앞에 있는 그 스피커가 얘기하고 있는데 또는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얘기 안 하죠. 질문할 때는 보통 뭐 질문 있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하든가 아니면 그 뭐 질문 있는데요라고 그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그 말하고 있는 사람 오케이 그러면 뭐 누구누구 어떻게 질문해 보세요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죠. 아니면은 아니 뭐 지금 그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하세요라든가 어, 아니면은 뭐 마치는 시간 한꺼번에 질문을 받겠습니다라든가 그렇게 그 뭔가 이렇게 조정하는 단계가 있고 난 다음에 질문을 받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그 뭔가 질문을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 그 샌딩 보낼 때, 그다음에 질문을 받을 때의 그 받고 난 다음의 그 어떻게 그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모아놓은 거지 프로토콜. 서로 이제 그 이게 맞아야 되겠죠. 서로 그 약속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로 당연히 구성이 돼 있겠죠. 인터넷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디파인하는 인터넷 표준 문서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표준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Request for Comment (RFC라는) 그 인터넷 표준 문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그 서로 협의해서 도출해서 문서를 작성해서 그 제출을 하는 그 승인을 하는 인터넷 엔지니어링 타스크 포스라는 IETF라는 그런 바디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거를 바탕으로 그 인터넷 표준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은 그 인터넷이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그 대략적인 nuts and bolts 그 구성 단위들에 대해서 좀 본 거고, 그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서비스 뷰로 확인해서 봤을 때는 대략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략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느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기관망, 그죠? 기관 그 인프라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러한 그 응용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넷이라는 게. 그래서 뭐 웹이나 뭐 요즘 그 뭐 행아웃이나 스카이프, 화상회의 같은 거, VoIP, 보이스 오브 IP, 그죠? IP 전화기, 그다음에 이메일, 뭐 여러 가지 뭐 리니지나 아니면은 뭐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라서 그죠? 스타크래프트나 아니면 그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가 그런 게임들 요즘 좋아하는. 그다음에 그 전자상거래, 어, 요즘은 그 전자상거래 이런 걸로 슈퍼에서 마트에서 배달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위한 그러한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들에게 필요한 그 주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서비스요?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여러분들이 그 뭐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 어,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기초적인 서비스, 이제 곧 얘기를 해줄 텐데, 그런 것들을 그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인프라라고 제공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종 API 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죠? API 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카카오톡 같은 앱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그 앱을 만들 때 그 앱 자체에서 이런 그 라우팅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진 않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 뭔가 이렇게 파일 전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메시징 앱, 뭐 카카오톡 같은 그런 걸 비슷한 걸 만든다고 치면은, 그냥 그 TCP/IP 프로그래밍 소켓을 이용해서 소켓을 생성한 다음에 유저 데이터들을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그 펑션을 호출을 해가지고 보내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우편물을 통해서 책을 100개를 보낼 때, 그죠? 책을 100개를 보낼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우편으로 싸가지고 그거를 보내고 나면은, 그냥 주소만 써서 보내면은, 부산 어디나 뭐 대구나 어디로 서울에서 주소를 보내면은, 그냥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 어느 우편 집중국에 가서 다른 우편 집중국으로 그 전달이 되고, 그게 다시 예를 들어서 부산시 남구 우체국을 또 가가지고 남구 우체국에서 집으로 간다.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하진 않죠. 그냥 여러분들은 그 예를 들어서 박스 하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책이면은 박스 안에 넣고, 그냥 택배나 그 우체국 그 분들을 불러서 또는 우체국에 가서 그냥 보내주세요 하고 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가죠. 집까지. 어. 아니면은 사실 그게 아니면은 그러한 그 우편 배달 그 인프라라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산을 건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어, 뭐 말을 타고 뭐 걸어서 몇 날 며칠 몇 달을 건너서 서울에서 또는 천안에서 부산까지 가서 그 우편물을 전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 우편물 그 전송 인프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책을 뭐 10권 보내냐 100권 보내냐에 따라서, 책을 100권 보낼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그 뭐 박스에 10개 담아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한테 그걸 해달라고 해서 보내면은 그냥 뭐 10권이든 100권이든 그냥 알아서 그냥 그 주르륵 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모델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앱을 하나 짤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얘는 예를 들어서 사용자들 중에 한 명이
미국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은 미국에 가는 코딩은 여러분들이 따로 작성을 하고, 어, 뭐 일본에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사용자가 하면 일본에 가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따로 작성하고, 음, 또는 뭐 뭐 이런 거죠. 요즘 뭐 모바일 폰으로 데이터 보낼 때 뭐 4G로 보낼 수도 있고 5G로 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와이파이로 보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앱을 짤 때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앱을 하나 짤 때 여러분들이 이 앱은 보내기 위해서 와이파이로 보내기 위해서 와이파이 누군가 분명히 짰을 거예요. 그 코드를 그죠?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을 작성을 해야 되고 근데 LTE나 4G나 아니면 이더넷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다 짜진 않죠. 그냥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고 그냥 TCP 또는 UDP 그죠? 소켓 불러가지고 그냥 거기다 데이터 집어넣고 그냥 보내면은 뭐 단말기에 4G, 5G, LTE, 뭐 와이파이 기능이 있으면 그냥 있으면 쓰는 거고. 근데 그 프로그램 누군가 다 해놓은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단말기에. 그 다음에 그게 라우터 상에 들어가서 그게 미국을 가든 뭐 대구를 가든 뭐 아니면 뭐 제주도를 가든 일본을 가든 호주를 가든 간에 그런 내용들은 이미 다 이 네트워크 인터넷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러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돼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애플리케이션 이 단말에 있는 시스템에 어떤 이 앱만 탁 꽂아서 탁 집어넣으면은 나머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화성이든 목성이든 토성이든 어디든 간에 그냥 규약만 제대로 맞게 돌아가면은 여기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기술이 뭐 지금 뭐 이제 뭐 6, 7 계속 나올 텐데 뭐 주변에 그런 기능이 있으면 그냥 그 기능 써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라우터 시스템에 들어가서 뭐 미국이나 뭐 일본으로 뭐 가는 것까지 이 안에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놨고 그러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TCP/IP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그죠? 인터넷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만 써서 이 인터넷의 시스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다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앱 프로그램을 함으로 인해서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우편물 서비스와 같은 비슷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인프라로서로 인터넷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해봅시다. 프로토콜이 통신 규약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할까? 그러면은 뭐, 뭔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뭐 언제 볼까요? 시간이 언제예요? 뭐 우리 언제 볼까요? 그죠? 지금 몇 시예요? 예를 들어서 또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시간 약속 잡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질문이 있는데요 하는 거죠. 있고 뭐 자기 소개를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특별한 종류의 메시지를 보내고 뭐 얘기하고 싶어요. 뭐 질문이 있어요. 또는 내가 용건이 있어서 뭐 노크를 하고 방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보내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는 거기에 맞는 액션들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뭐 시간 돼요, 뭐 몇 시에 오세요, 아니 지금은 바빠요, 그다음에 뭐 오케이 질문 괜찮아요, 뭐 나중에 질문해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이제 대상이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들끼리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 어떤 데이터를 받고 싶다, 주고 싶다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모든 이러한 통신, 여러분들 뭐 네이버닷컴에 들어가서 뭐 파일을 받고 싶다라든가, 또는 어디 비토런트나 뭐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어떤 파일을 검색하고 싶다거나, 그죠? 어떤 그런 모든
그다음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메신저에서 친구를 추가하고 싶어서 친구를 추가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거나 그런 모든 그 커뮤니케이션 액티비티가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 좌지우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라는 게 통신 규약이라서 뭐 이런 겁니다. 대략 어떤 포맷, 어떤 형식을 가지고 어떤 포맷으로 그 메시지를 주고받을 거냐. 그다음에 그 순서도 있겠죠. 그래서 그 이 액션들이 테이큰되는 순서가 있는 거죠. 뭐 노크를 한다, 뭐 들어오세요라고 얘기를 한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다음에 뭐 가볍게 인사를 하고 뭐 무슨 일이신지요? 라고 물어보면 뭐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뭐 자기소개를 한다. 근데 뭐 조금 친한 사이면은 훨씬 더 그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가까운 사이면. 그래서 그런 그 순서들, 그죠? 그래서 그 주고받는 메시지들의 그 포맷과 순서를 define 정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보내고 받을 때 어떤 그 액션들을 취할 것이냐라는 걸 define 정의하고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좀 들자면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뭐 질문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언제 좀 시간 되세요? 뭐 2시에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이거는 TCP 커뮤니케이션 할 때의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네이버.com 이런 웹 서버에 여러분들이 그 리퀘스트를 보낼 때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냥 웹 이 창에다가 브라우저 창에다 www.naver.com 보내고 그냥 뭔가 이미지 쭉 받아오고 그런 건데 실제로 안에 이제 프로토콜 어떻게 돌아가는지 움직여 보면은 요거를 보내기 전에 그죠? URL을 보내기 전에 먼저 그 TCP 커넥션을 열어서 먼저 이제 TCP 커넥션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죠. TCP 커넥션 싱 패킷을 보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나랑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강 시험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그다음에 굉장히 뭐 서버에 뭐 과부하가 걸릴 경우에는 뭐 응답이 없거나 또는 지금 안 돼요라는 답이 나올 거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시간 있어요? 예, 시간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뭐 서비스 웹페이지 하나 서비스 보내줄 수 있어요. 답하면은 그럼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은 그 커넥션 맺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한테 예를 들어서 네이버.com의 그 메인 페이지 보내주세요. 얘기하면 그때부터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프로토콜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노크를 할 때 프로토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예제 다음에 보통 우리가 아까 전에 질문하는 거, 노크하는 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프로토콜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보면 이 존댓말이라는 프로토콜도 있죠. 다른 그런 게 있는 언어도 있고 없는 언어도 있는데 또 존댓말이나 그런 별도의 통신 규약이 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다른 여러분들의 평소의 생활상에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좋은 엑서사이즈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1.1은 이제 끝난 것 같고 이제 네트워크 엣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아마 좀 잠시 쉬고 여기서 잠시 쉬고 수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0분 정도 수업을 했기 때문에 잠시 쉬고 나중에 또 수업을 듣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질문 내용이 있으면은 이메일이나 아니면 과목 게시판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